반갑습니다. 오늘은 문법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을 위하여, 지금 당장이라도 문법을 포기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을 위하여 포기하지 말라는 의미로 문법 단 하나의 기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문법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은요, 기본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턱대고 교과서의 순서대로 공부를 진행합니다. 앞부분의 내용이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 누적 공부량은 많아지고요, 그것이 우리를 지치게 만들죠. 문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서술어와 조사를 구별해내는 능력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서술어를 찾은 후 서술어에서 어간과 어미를 구분해내는 능력이고요. 두 가지 중에서도 하나만 더 중요한 것을 꼽자면 바로 서술어를 찾아내는 능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능력만 갖추더라도 우리나라 문법의 70% 정도는 매우 손쉽게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구체적으로 서술어라는 것이 우리나라 문법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드릴 테니 문법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나 문법을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은 이 능력을 먼저 갖추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서술어가 눈에 보여야 됩니다. 찾으셨나요? 3개의 서술어가 보이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서술어를 찾으면서 이왕이면 조사도 같이 찾아주세요. 총 4개의 조사가 보이죠? 이러면 우리나라 문법의 70%는 끝났습니다. 하나씩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문장의 성분과 짜임입니다. 서술어를 찾았으니 최소한 3개의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문장이다 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죠. 정확하게는 3개의 절로 구성된 문장이죠. 고향에 돌아왔다, 백골이 따라왔다, 한방에 누웠다. 쉬운 거부터 가볼까요? 백골이 따라왔다. 주어 서술어죠. 방에라는 것은 장소니까 부사어에 해당할 것이고요. 부사어 서술어입니다. 고향에 돌아왔죠. 부사어 서술어입니다. 다시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백골이 따라왔고요. 그 백골이 한 방에 누웠어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이어진 문장으로 이해할 수 있겠네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의미상으로 봤을 때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에 해당할 겁니다. 언제 백골이 따라왔나요? 고향에 돌아온 날의 밤에 백골이 따라왔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 고향에 돌아온 날이라는 것은 나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고요. 절로 따진다면 이 아이는 관형절이고요. 전체 문장에서 역시 이 관형절은 관형어 역할을 하겠네요. 이게 전부입니다. 문장의 짜임 끝났죠? 문장 성분 마저 채워보겠습니다. 언제 따라왔냐면 밤에 따라왔습니다. 시간이니까 역시 부사어고요. 어떤 밤이냐면 고향에 돌아온 날의 밤입니다. 역시 밤을 꾸며주고 있으니까 관형어 되겠네요. 어떤 방이냐면 하나의 방입니다. 관형어 되겠죠? 끝입니다. 이런 식으로 조사에 조금 익숙하다면 문장 성분을 찾는 게 매우 수월해지기 때문에 서술어와 조사, 이 두 가지를 같이 공부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서술어입니다. 아까 서술어는 어간과 어미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해볼까요? 가장 먼저 기본형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돌아온의 기본형, 돌아오다죠. 따라와의 기본형, 따라오다입니다. 누웠다의 기본형, 눕다죠. 이 연습을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서술어가 찾아지지 않는다면 어떠한 문법을 공부해도 하나도 이해되지 않을 겁니다. 기본형을 찾을 수 없다면 문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힘이 들 겁니다. 이 능력을 갖추시는 게 첫 번째입니다. 조금 더 이 형태로 만들어 볼까요? 니은이 붙었을 것이고요. 아가 붙었을 것이고요. 엇과 다가 붙었겠죠. 여기까지를 연습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니은이라는 아이가 고향에 돌아오다라는 문장이 관형절 역할을 하게 만들어준 어미겠구나. 이 아라는 어미가
백골이 따라와 라는 문장과 한 방에 누웠다라는 두 개의 문장을 이어준 어미겠구나. 연결해준 어미겠구나. 그것도 종속적인 관계로. 이 다라는 것이 문장을 끝내주는 아이구나. 정확하게 우리가 개념을 외우고 있지 않더라도 충분히 유추가 되기 때문에 개념을 배우고 나면 그 개념이 바로 머릿속에서 정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문법 요소입니다. 여기서는 종결, 높임, 시제와 관련된 표현들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법 요소를 공부하실 때는 이 기본형을 가지고 다양한 문장을 만들어 보시는 게 가장 쉽습니다. 무슨 말이냐? 돌아온이었지요. 돌아올이라는 단어와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누웠다였죠. 눕겠다, 누웠구나, 누우셨다라는 단어와 비교를 해보세요. 돌아올, 어때요? 시간상, 미래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돌아온, 어때요? 우리가 시제, 선어말 어미 외우지 않더라도요, 관형사형 어미 외우지 않더라도요, 돌아오는 미래, 돌아오는 과거라는 거 느낌 오시죠? 이 느낌을 먼저 잡아주시면 됩니다. 니은은 과거의 의미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고요. 리을은 미래의 의미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가 되겠죠. 누웠다, 눕겠다. 엇과 get의 차이죠. 미래, 과거입니다. 그러니까 엇은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get은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가 될 겁니다. 다와 구나 살펴볼까요? 누웠다, 평서문이죠. 누웠구나, 감탄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는 평서형 종결어미, 구나는 감탄형 종결어미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누우셨다와 누웠다를 비교해 볼까요? 얘는 높임이죠. 누우셨다, 분석 가능하십니까? 눕답니다. 여기에 의시가 왔고요. 어시 왔고 다가온 형태죠. 차이점 비교해 볼까요? 의시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높임이 됐죠? 그러니까 얘가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가 되겠죠. 결국 문법 요소에서 종결 표현, 높임 표현, 시간 표현이라는 것 역시 서술어를 찾고 서술어에서 어간과 어미를 분석하는 능력이 갖추어져야 쉽게 갈 수 있다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품사와 용언의 활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서술어 다 찾았죠? 서술어 중에 서술격 조사 이다의 형태 있나요? 없죠? 그렇다면 서술어는 동사 아니면 형용사라는 품사일 겁니다. 동사, 형용사 어떻게 구분하죠? 니은다 붙여보면 됩니다. 돌아온다, 되죠? 동사. 따라온다, 되니까 동사네요. 눕는다, 되죠? 동사. 조사는 아까 찾아놨으니까 따로 쓰지 않겠습니다. 보면 공교롭게도 다 격조사들이죠. 그러니까 이 격조사 앞에 붙어 있는 단어들 다 명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하게는 체언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체언인데 수량이나 지시의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명사가 되는 거겠죠. 그럼 남은 거 볼까요? 관용어의 수식을 받고 있으니까 명사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돌아온 날의 밤에라고 해서 원래는 격조사가 올 수 있는 단어죠. 그래서 명사 이렇게 하셔도 되겠네요. 한이 방을 꾸몄습니다. 근데 얘는 용언 아니었고요. 격조사가 붙어있는 형태도 아니기 때문에 남은 것 관형서밖에 없죠. 품사, 이게 끝입니다. 역시 품사를 많이들 어려워하는데요. 품사를 구별하는 첫 번째도 서술어를 찾는 것이다라는 거 명심해 주시면 품사 어렵지 않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용언의 활용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아까 어간과 어미 분석해 놨기 때문에요. 이 형태와 최종적인 형태를 비교만 해준다면 용언의 활용은 쉽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돌아오에 니은이 붙었죠. 그래서 돌아온이 되었습니다. 이 형태와 이 형태 비교해 볼까요? 달라진 게 없네요. 규칙 활용. 따라오다에 아가 왔죠.
따라오합니다. 근데 이 두 개를 합쳐서 와라고 쓰는 것, 의문의 변동에서 배웠던 거죠. 축약. 규칙 활용이죠. 얘 살펴볼까요? 그대로 쓴다면 누었다여야 합니다. 근데 우리 최종 형태는 누었다가 됐었거든요. 얘 분석해 봅시다. 의문으로 나눠볼게요. 의문으로 나누면 니은, 우, 비읍, 쌍시옷, 디귿, 아가 되겠죠. 누웠다 해볼까요? 니은, 우, 웍은요, 워겠죠. 쌍시옷, 디귿, 아입니다. 동일한 거 다 지우세요. 니은, 우, 쌍시옷, 디귿, 아. 니은, 우, 쌍시옷, 디귿, 아. 두 개 비교해 볼까요? 비읍과 어가 합쳐져서 갑자기 워가 된 겁니다. 비읍과 어가 합쳐져서 워가 되려면 결국 비읍이 반모음 우로 변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이게 바로 비읍 불규칙 활용입니다. 어간과 어미를 구분할 수 있다면, 어간과 어미로 분석할 수만 있다면 불규칙 활용도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 가면서 공부하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단어의 형성을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 여기서는 합성 용언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합성 용언, 단어의 형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때는요, 이 앞에 어간의 형태만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 단어가 과연 하나의 단어인지 두 개의 단어가 결합된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셔야 될 건데,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돌아오다, 돌아서 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단어는 돌다라는 말과 오다라는 말이 합쳐진 단어일 것이고요. 돌다와 오다 사이에 아라는 연결어미가 삽입되어 있는 형태겠네요. 따라오다 동일합니다. 따라서 오는 거죠. 따라서 오는 겁니다. 그럼 기본형 생각해 보실까요? 따르다일 것이고요. 오다일 겁니다. 역시 가운데에 연결어미가 들어와 있는 형태이겠죠. 그러면 얘는 어간과 어간 사이에 연결어미가 왔으니 통사적 합성어에 해당하는구나까지 확인해 볼 수 있죠. 서술어의 중요성을 이야기해드린 파트라 합성 용언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서술어와 조사가 익숙해진 후에 접사까지 공부하시고 나면 단어의 형성 파트 전혀 어렵지 않게 끝낼 수 있습니다. 서술어가 정확히 잡힌 상태에서는 어간과 어미, 어근과 접사도 전혀 헷갈리지 않을 것이거든요.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총 4개의 파트의 문법에 대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이 4개의 파트 모두 첫 시작은 서술어를 찾는 것이었고, 서술어를 어간과 어미로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조사까지 찾음으로써 조금 더 쉽게 공부를 진행할 수 있었죠. 우리나라 문법은 조사, 어미, 접사가 전부라고 제가 학생들한테 정말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어떤 것보다 서술어와 조사, 특히 서술어에서 어간과 어미를 구별하는 연습을 제일 먼저 진행해 주세요. 이것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떤 문법을 배우더라도 다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고,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고, 배우는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용들이 뒤섞이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이 능력이 발달되면 우리 전의 영상들에서 문장의 의미 단위를 끊어주는 핵심이 조사와 어미라는 이야기, 서술어와 조사라는 이야기 여러 번 해드렸었는데요. 그 부분까지도 바로 해결이 되죠. 독해의 기본이 문법이라고 하는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반드시 문법 공부하기 전에 서술어에 대해서 먼저 익히신 후 공부하셔서 문법, 할만하구나, 문법 되게 쉽다 라는 느낌 받으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